그러면 어떤 집합이 벡터 공간을 형성한지 안 한지 우리가 그 집합에 두 개의 연산 기호를 할당해 가지고 이 8개의 공리를 다 만족시키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물리적인 벡터와 수학적인 벡터의 정의 사이에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좌표축, x축, y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원 평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원 평면에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때 A 벡터의 종점의 좌표를 AX, AY 이렇게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B 벡터의 종점의 좌표도 BX, BY 이렇게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때 A 벡터와 B 벡터를 평행사변형 방법에 의하여 합치면은 바로 이 빨간 C 벡터가 되어지죠. 이때 이 C 벡터의 종점도 CX, CY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X는 AX 플러스 BX가 되어지고 CY는 AY 플러스 BY가 되어진다는 거 익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 클릭하여서 복습하시고 오세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2차원 평면을 다루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3차원 공간이다. 그러면은 A 벡터가 AX, AY, AZ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B 벡터 같은 경우는 BX, BY, BZ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A 벡터와 B 벡터를 3차원 공간에서 합치면은 CX, CY, CZ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의 CX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그렇게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벡터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딱 그려 놓으니까 A 벡터의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방향은 이쪽 방향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점은 0,0, 종점은 AX, AY 이렇게 해 놓으면은 숫자로만 되기 때문에 크기도 안 보이고 방향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점은 수학적인 벡터의 단점이에요. 그런데 수학적인 벡터의 장점은 물리적인 벡터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낼 수가 있어. 그러한 것들은 점점 높은 수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물리적 벡터는 눈에도 보이고 크기도 보이고 방향도 보이고 좋다. 그런데 수학적 벡터는 단지 차표만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안 보이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수학적 벡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 당연히 수학적 벡터에서도 물리적인 크기와 방향을 수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수학적인 벡터의 합 있죠. 그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R의 N 이러한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의 N, 여기에서 R이란 것은 실수 집합인데 R의 N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가로 열고 x1, x2, 쭉 가서 xn 이렇게 순서상으로 정의를 해 놓았죠. 무엇을? R의 n 집합을 x1부터 xn까지의 순서상의 집합으로 정의를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순서상 내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 x1, x2, xn 이것들은 당연히 실수 원소들이죠. 여기에 있는 이 순서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n차원 공간상의 한 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n개의 순서상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n차원 공간상의 한 점 이것은 실례로 R2라면은 X1, X2 이렇게 정의된 순서쌍이잖아요. X1, X2 같은 경우는 2차원 평면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R3 같은 경우는 X1, X2, X3에 의해서 나타내어진 순서쌍인데 이것은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x1, x2, xn 이것들은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x1부터 xn까지의 순서쌍은 n개의 실수 순서쌍의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것들이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R의 n 이것은 임의의 n개의 순서쌍들의 전체 집합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지금부터 집합 R의 n은 다음의 두 연산 플러스와 점에 대하여 벡터 공간, 벡터 스페이스임을 증명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가 어떤 집합이 벡터 공간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을 하려면 가장 먼저 두 개의 연산을 정의를 해야 되죠. 하나는 벡터 어디션, 즉 벡터 합에 대한 연산을 정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즉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실수체, 실수와 그 벡터와의 곱, 즉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정의이 되어야 되죠. 고로 여기에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플러스 시키는 벡터 어디션, 즉 벡터 합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쭉 나가서 AN 플러스 BN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보면 안 돼. 왜 당연하게 보면 안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플러스 기호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실수 덧셈만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덧셈은 실수 덧셈이 아니고 뭐요? 순서쌍의 덧셈이요. 이 순서쌍의 덧셈을 이렇게 각각의 성분들끼리 더해 놓은 걸로 약속하자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덧셈은 실수 덧셈과는 상관이 없는 더 폭넓은 벡터 어디션, 벡터 합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임의의 스칼라, 즉 실수집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임의의 K라는 스칼라하고 A라는 벡터하고 서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이것들을 일일이 각각의 성분들에게 다 곱해준 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즉 KA1 또 KA2 쭉 가서 KAN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정의를 한 두 개의 연산기호 플러스하고 점에 대해서 집합 Rn이 벡터 공간임을 증명해라 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A1부터 A8까지 다 성립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A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1 같은 경우는 U 플러스 V는 V 플러스 U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U, V는 전부 다 벡터 라지 V의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U, V 대신에 A, B 그걸 썼죠. 그래가지고 A는 A1부터 AN까지의 순서쌍, B는 B1부터 BN까지의 순서쌍 그렇게 했단 말이야. 고로 첫 번째 공리에 대해서는 자 A 플러스 B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냐면은 A가 이렇게 되어졌고 B가 이렇게 되어진 벡터 어디션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각각의 성분은 성분끼리죠. A1, B1, 콤마 쭉 가서 AN, BN 그렇게 되어졌죠. 그 다음 B 플러스 A가 성립한가 그것을 체크를 해야만 첫 번째 것을 체크하는 것이 되어지죠. 고로 B 플러스 A는 B1부터 BN까지의 순서쌍 플러스 A1부터 AN까지의 순서쌍 이것을 정의에 의해서 합치면 이렇게 되어지고 덧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것, 여기에서 플러스는 실수에서 그 플러스인데 여기에서 플러스는 뭐요? 벡터 플러스야. 벡터 어디션에. 그 다음 두 번째 공리 체크해 봅시다. 두 번째 공리는 벡터 어디션에 대한 결합법칙의 성립 여부죠. 고로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플러스 C 이걸 계산을 하면은 A 플러스 B는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했다시피 A1 플러스 B1 콤마 쭉 가서 AN 플러스 BN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C1 콤마 쭉 가서 CN 그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에서도 이 플러스는 실수끼리의 덧셈 플러스이고 이 플러스는
벡터끼리의 덧셈이요. 이러한 경우에 같은 성분은 같은 성분끼리 더해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의 벡터 덧셈의 정의였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A1 플러스 B1 플러스 C1 콤마 쭉 가서 AN 플러스 BN 플러스 CN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A 플러스 가로 열고 B 플러스 C 한번 해봅시다. 자, A라는 것은 이렇게 순서쌍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의 순서쌍은 B1 플러스 C1 콤마 쭉 가서 BN 플러스 CN 그렇게 되어지죠.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서로가 합치면은 같은 성분끼리 합쳐주면은 A1 플러스 B1 플러스 C1 그리고 쭉 가서 AN 플러스 BN 플러스 CN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세 번째 것은 항등원이 되어지는 영벡터가 여기서는 라지 V 내에 있냐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여기서는 라지 RN에 있냐 그것이죠. 여기서는 집합이 라지 RN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거 A1부터 쭉 가서 AN 이것에다가 플러스 또 0, 0, 이것을 해주면은 A1, 쭉 가서 AN 즉 말해서 이것을 더해주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왔잖아요. 이때 이것을 항도원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항도원이 Rn에 존재하죠. 왜 Rn에 존재해요? 보십시오. Rn이라는 것은 X1부터 Xn까지의 순서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모든 Xi들은 전부 다 실수 원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Xi들을 전부 다 제로로 놔주게 되어지면 되죠. 그러므로 제로 벡터가 Rn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여곤에 대해서 U 플러스 마이너스 U 이코르 항등원이 되어지는 마이너스 U가 벡터 라지 V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임의의 벡터 A가 있다. 이 벡터 A에다가 무엇을 더해주니까 바로 항등원이 영벡터가 되어졌다.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Rn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그걸 여쭤봤잖아요. 그러면은 A1부터 AN까지의 순서상에 대하여 이것들이 전부 다 영벡터가 되어지려면은 마이너스 A1부터 쭉 가서 마이너스 AN에 해당하는 순서상이 Rn상에 존재해야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마이너스 A1부터 마이너스 AN 이것들 각각이 실수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 Rn 공간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로 A 벡터에 대한 여곤 마이너스 A 벡터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벡터 공간의 원소들을 벡터라 건다겠어 혼동하지 마세요. 수학적인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에 해당하는 집합의 원소들을 벡터라 건다겠어. 그 다음 다섯 번째 공리 볼까요? 알파 해서 U 플러스 V는 알파 U 플러스 알파 V 이게 성립함을 보여야 되죠. 그러면 봅시다. 다섯 번째 공리도 알파 대신에 저는 K를 도입하겠습니다. 여기서 K가 실수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 해놓고 두 벡터를 합친 것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줬습니다. 고로 K 적어놓고 이것은 두 벡터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한 그대로 이것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것은 벡터이고 이것은 스칼라인데 스칼라와 벡터의 곱은 여기에 정의를 했죠. 각각의 벡터 성분에다가 스칼라를 곱해주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각각에 대하여 K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K의 A 플러스 B를 계산한 결과이고 이 계산 결과가 KA 플러스 KB 이것하고 같아야 되어지죠. 같은가 봅시다. 자, KA 플러스 KB에서 KA라는 것은 K 해놓고 A1 쭉 가서 AN 그 다음에 플러스 KB라는 것은 K 해놓고 B1부터 BN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각자 안으로 따로따로 곱해주죠. 무엇에 의해서? 바로 이 정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각자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벡터 합을 해주면은 각각의 성분끼리 합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공리도 성립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여섯 번째 공리. 여섯 번째 공리는 제가 헷갈리지 말아야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U는 알파 U 플러스 베타 U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플러스란 것은 실수끼리의 합이고 여기서 플러스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라고 했어. 고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U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K1 플러스 K2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 대신에 K1, K2는 싹 다 실수 R의 원소가 되어지죠. 고로 자 K1 플러스 K2 해놓고 벡터 A를 서로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K1 플러스 K2 이것은 그대로 적어놓고 뒤에 있는 벡터는 순서상으로 적어놓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것은 실수이고 이것은 벡터이기 때문에 실수와 벡터의 곱이야. 이 곱은 실수와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곱은 각각의 벡터 성분의 실수를 하나하나 다 곱해준다고 했어. 고로 A1의 이 실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쭉 가서 AN의 이 실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들을 또 다 풀어 헤쳐주면은 K1 A1 플러스 K2 A1 콤마 해놓고 쭉 가서 K1 AN 플러스 K2 AN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변을 봐야 되겠죠. 알파 U 플러스 베타 U 그걸 계산해야 되겠죠. 즉 말해서 이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K1A 플러스 K2A 이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K1A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고 K2A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플러스는 벡터 합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계산을 해주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두 개를 벡터적으로 합치면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은 여섯 번째 공리도 성립을 한다. 일곱 번째 공리는 가로 열고 알파 베타 가로 닫고 해놓고 U 이것은 알파 가로 열고 베타 U 가로 닫고 이것하고 같음을 보여주면 되어지죠. 자, 일곱 번째 공리는 알파 베타 대신에 저는 K1 K2를 썼다겠어. 고로 가로 열고 K1 K2 해놓고 A 이렇게 되어졌죠. 이때 K1 K2는 실수죠. 고로 실수 그대로 적어놓고 뒤에 있는 A 벡터를 순서상대로 적어주고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우변의 이것을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K1 해놓고 가로 열고 K2A 가로 닫고 그러면은 K1 해놓고 가로 열고 K2A 가로 닫고 그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 가지고 다시 K1을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과 이것이 같기 때문에 일곱 번째 공리도 성립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여덟 번째 거 1U는 U가 되어지는 단위 원소 1이 실수체 아래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인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1A라는 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1 해놓고 A 벡터를 순서상으로 적어놨어. 그러면 요 1을 싹 다 이쪽 안으로 다 곱해지게끔 정의가 돼 있죠. 무엇이?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일이 다 이렇게 해주면 다시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1 곱하기 A1은 그대로 A1이 되어지고 이것은 AN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A 맞죠? 고로 1A는 A가 되어지게끔 성립하더라. 고로 R의 N이라는 이 집합은 즉 N차원 공간에서의 순서상들의 전체 집합은 이렇게 두 개로 정의된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벡터 공간을 형성을 하더라 그 말이야. 이번 문제는 바로 직전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단지 무엇만 달라졌느냐? 여기에서 두 연산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단지 벡터 어디션에 대한 정의만 달라졌거든요. 즉 말해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즉 A라는 순서쌍과 B라는 순서쌍을 합칠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각각의 성분에서 앞에 거 성분 빼기 뒤에 거 성분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고로 A2 빼기 B2 또 AN 빼기 BN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아까와 똑같이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럴 적에
이렇게 정의된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Rn 집합이 벡터 공간을 형성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 공리부터 봐야 되겠지요. 즉, 두 벡터들 간의 벡터 어디션 연산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그걸 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A 플러스 B라는 벡터를 합쳐봅시다. 그러면은 A라는 벡터가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플러스 B라는 벡터가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벡터 어디션은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앞에 것 성분 빼기 뒤에 것 성분 그렇게 되어 있죠. 고로 이것은 A1 빼기 B1 콤마 또 A2 빼기 B2 콤마 쭉 가서 AN 빼기 BN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한 반면에 B 플러스 A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B 플러스 A는 먼저 B 순서상 적어주고 플러스 A 순서상 적어준다. 그러면 이 순서상 플러스 이 순서상은 앞에 거 성분 빼기 뒤에 거 성분이죠. 고로 B1 빼기 A1 또 B2 빼기 A2 또 BN 빼기 AN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하고 이것은 서로 다르잖아요. 즉 말해서 B 플러스 A는 A 플러스 B인 이것하고 서로 다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리부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된 연산에 대해서는 Rn 집합이 벡터 공간을 형성하지 못한다. 즉 Rn 집합은 벡터 공간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R 플러스 집합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실수 U로 정의했습니다. 이 U는 실수 원소이죠. 이때 U는 0보다 큰 걸로만 한정을 했어요. 즉 실수 중에서 0보다 큰 집합을 R 플러스로 정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R 플러스 집합에 두 가지 연산 기호를 부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산 기호가 임의의 U와 V는 R 플러스의 원소인데 U 플러스 V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U 곱하기 V 그렇게 정의를 할 거야. 그러면은 플러스 기호는 정의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에 속한 K에 대하여 K.U는 U의 K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말해서 또 다른 연산 기호 점에 대해서는 K.U는 U의 K제곱 되어지게끔 점 연산을 정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플러스 연산의 정의와 점 연산의 정의가 다 되어졌죠. 이런 때에 R 플러스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 체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벡터 공간인지 아닌지 그걸 체크를 하려면은 먼저 두 가지가 충족되고 난 다음에 이 8가지의 공리가 충족해야 되죠. 두 가지 충족은 무엇이요? 두 개의 연산에 대하여 그 연산의 결과가 원래 집합에 대하여 닫혀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실수를 곱한 것은 실수 집합에 포함되어져 있고 실수의 실수 제곱은 역시 실수 집합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연산 플러스와 점은 실수 집합에 대하여 닫혀져 있죠. 자, 그러면은 A1부터 A8까지 차근차근 체크해 나갑시다. A1이란 것은 플러스 연산에 대하여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그걸 체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자 A1은 U 플러스 V 계산해 보겠습니다. U 플러스 V는 이 정의에 의하여 UV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V 플러스 U는 이 정의에 의하여 VU가 되어지겠죠. 고로 UV나 VU나 같기 때문에 U 플러스 V는 V 플러스 U 해서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플러스 연산에 대하여 결합법칙이 성립한가 그걸 봐야 되겠지요. 고로 두 번째 공리,
U 플러스 V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W를 계산한다. U 플러스 V를 계산을 하면은 UV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W 그렇게 되어줬죠. 그 다음 이것과 이것은 역시 이 계산 법칙에 의하여 얘와 얘를 곱하면은 UVW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U 플러스 가로 열고 V 플러스 W는 U 플러스는 그대로 적어주고 V 플러스 W는 VW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은 U 플러스 VW이기 때문에 이 계산 정의에 의해서 UVW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하고 같기 때문에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항등원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지요. 봅시다. 자, 세 번째 거, U 플러스 항등원은 U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것이 항등원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U 플러스 항등원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 두 개를 곱한 거죠. 고로 U 항등원은 U 그렇게 되어지고, 이 식으로부터 U가 제로가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항등원은 1이 되어지죠. 즉 영백탄은 1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리, 여권이 역시 존재해야 된다. 어디에? 이쪽으로 보면은 R 플러스 집합에. 자, 그러면은 여권을 한번 볼까요? U 플러스 여권을 해 놓은 것은 항등원이 나와야 이것이 U 여권이 되어지죠. 여기서 철저히 조심할 것,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0보다 적다라는 의미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U라는 원소의 여권을 마이너스 U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로 U 플러스 마이너스 U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것에 의해서 U 곱하기 마이너스 U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른쪽 항등원은 1이 되어졌죠. 여기 항등원 1. 고로 이 식으로부터 여권 마이너스 U는 U분의 1. 단 U는 제로가 아닐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U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것분의 1은 0보다 큰 실수집합에 포함이 되어지죠. 고로 0보다 큰 실수집합에 U분의 1이라는 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번째 공리도 만족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공리, 실수 U 플러스 V 이것이 알파 U 플러스 알파 V 이렇게 되어진가 보라고 했죠. 이때 철저히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는 점연산이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도 점연산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도 생략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먼저 좌변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좌변, 우리는 여기에서 임의의 실수를 K로 잡을 거야. 여기에서 임의의 실수를 K로 잡았죠. 고로 K 가로 열고 U 플러스 V는 먼저 가로부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K 해놓고 U 플러스 V 계산하면 UV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실수 U와 V라는 값이죠. 그런데 여기서 K.U는 U의 K제곱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K.UV는 UV의 K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서는 우리가 실수 계산할 때의 그대로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U의 K제곱, 그 다음에 V의 K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U의 K제곱과 V의 K제곱은 서로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U의 K제곱은 K.U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왜 그래? 여기 정의했잖아요. K.U는 U의 K제곱. 그래서 U의 K제곱은 K.U 그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V의 K제곱은 K.V 그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은 서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이것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죠. 왜 그래? 이것에 의해서 서로가 곱해진 것은 U 플러스 V, 여기서 플러스란 것은
벡터 어디션에서의 플러스야. 벡터라는 것은 이 집합의 원소를 벡터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곱하기 이것은 이것 플러스 이것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단 여기서 K와 U는 점연산이고 K와 V도 점연산이에요. 그런데 점연산은 우리가 생략해서 쓰는 걸로 약속을 해주고 있죠. 고로 여기에서 점을 찍어줘도 되는데 안 찍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철저히 조심해야 될 것은 U와 V라는 것은 벡터이기 때문에 K와 U 이것은 서로가 실수 곱하듯이 곱해진 것이 아니고 K.U다 그 말이에요. K.U는 U의 K제곱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 공리. 두 개의 실수를 더한 것하고 벡터하고 점연산을 해 놓은 거죠. 그것이 알파의 U 플러스 베타 U 그렇게 되어짐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지금 5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렇게 되어짐을 보였죠.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진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어짐을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6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렇게 되어짐을 보이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가 실수인데 나는 K1과 K2를 실수로 잡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1 플러스 K2U 그것을 계산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A6 즉 여섯 번째 공리는 K1 플러스 K2에서 U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이쪽이가 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고로 이것 점 U는 U에다가 이것을 지수에다 적어주면 되어지죠. 왜? 여기에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부터서는 이제 실수 계산이 그대로 수행이 되어지죠. U의 K1 플러스 K2 제곱은 U의 K1 제곱 곱하기 U의 K2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적으면 U의 K1 제곱은 K1.U 그렇게 되어지고 U의 K2 제곱은 K2.U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과 이것은 서로 곱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곱셈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은 두 개가 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정의에 의해서 덧셈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점을 생략해서 나타내주면은 K1U 플러스 K2U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플러스는 벡터 어디션에서 그 플러스예요. 고로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여섯 번째 공리도 성립한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공리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그리고 U 이것은 알파 해놓고 베타 U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철저히 주의할 것 알파, 베타는 실수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실수끼리의 곱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파 점 그리고 가로 열고 베타 점 U 가로 닫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고로 일곱 번째 것을 보면은 두 개의 실수 K1, K2 해놓고 그 다음에 벡터 U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것은 이 정의에 의해서 U의 K1, K2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부터서는 실수 계산으로 해 나가죠. 자, 이것 자체는 가로 열고 U의 K2 제곱 가로 닫고 K1 제곱 그거하고 같지요. 그러면은 U의 K2를 뒤에다 적어놓고 K1 이것을 앞에다 적어놓고 점 연산 이렇게 해도 되어지죠. 물론 점 연산 이것은 지워버려도 돼. 지워버려도 되는데 제가 적어준 이유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준 거야. 지워버려도 된다 했어. 왜? 여기서 점 연산은 지워버리고 KU는 U의 K다.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고로 이것은 다시 적으면은 K1 점 해놓고 U의 K2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K2.U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다시 점을 없애버리고 적어도 상관이 없다. 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점을 없애버리고 적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K1, K2 이것에다가 U를 해놓은 것은 K1 해놓고 가로 열고 K2U 그렇게 해놓은 것과 같다. 다만 여기서 여기는 점이 생략되어 있는 연산기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8번째, 1U 이코르 U가 되어지는 단위원소 U가 실수에 있어야 된다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1이 당연히 0보다 큰 실수이기 때문에 1은 이 속에가 있어. 그런데 1을 연산해 주는 것이 과연 원래 것을 그대로 산출하느냐 그걸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1U라는 것은 원래는 1.U야. 고로 이것은 U의 1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U의 1제곱은 U하고 같잖아요. 고로 1U는 U하고 같기 때문에 8번째 공리도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0보다 큰 실수 집합은 이러한 덧셈에 대한 연산과 이러한 점연산 두 개에 대해서 벡터 공간이다. 벡터 공간을 형성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